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핫팩, 전기장판, 호빵, 붕어빵, 군밤. 추울수록 생각나는 아이템들이죠. 또 있습니다. 훈남, 불꽃투혼, 치열한 무대, 현역가왕. 듣기만 해도 벌써 따뜻해진다고요. 직접 보면 얼마나 훈훈할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화제의 프로그램 MBN 현역가왕2의 현역가왕들이 바로 이 자리에 총출동합니다. 아주 후끈 달아오르실 거예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불타는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뜨겁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제목만 봐도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경찰에 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한 40대 여성의 지인이 해당 여성과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 여성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적이 없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른바 생존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일단 강력 사건으로 판단해서 경찰은 전담팀을 즉시 편성했고요. 탐문 수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이 실종된 40대 여성이 평소 40대 남편과 자주 다퉈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상에 보세요. 요즘 세상에요. 카드나 이런 거를 몇 달 동안 안 쓰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른바 생존 반응이 없다는 건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최재문 교수님 평소 남편과 자주 싸웠다. 그럼 남편을 당연히 의심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요. 이 두 부부 사이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난해 11월 9일 날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처벌과 긴급 분리 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만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당시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근데 보세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잖아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원래 실종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이 가족이 당연하지만 주요 참고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남편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남편에게 이 부인의 행적을 물으니까 아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가출을 했고 그 이후의 행적을 나도 알지 못한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진술과요. 행적 사이에 모순점이 계속 나온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고요. 왜요? 지난 19일에 이 유력한 용의자로 결국엔 남편을 지목하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체포,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남편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놀랍게도 남편의 차량 트렁크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라고요? 수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11월 말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를 했고요. 세상에. 이 시신을 본인의 차량 트렁크에 숨기고서는 그 차를 몰고 다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무려 그 시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차 안에 3개월 동안이나 시신을 방치해뒀는데 겨울이어서 시신의 부패 정도는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확인됩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쩐지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최지문 교수님. 아내의 행적이 지금 온데간데 모르면 일반적인 남편이라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는 남편이라면 이럴 거예요. 제발 제 아내 좀 저희가 연락도 안 돼요. 어디 가는지 세상에 궁금해 죽겠어. 지금 연락도 안 돼. 얘가 다 죽겠어. 이게 정상이지. 그렇죠. 경제적 문제로 나갔습니다. 행적은 나도 모르게 이게 할 소리예요. 할 소리가 아니죠.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건 그 시신을 차에 트렁크에 싣고 계속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경악스럽습니다. 세상에. 사실은. 악마야 악마 악마죠. 진짜. 근데 실제로 이 남편은요.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와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갈등이 커지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심하게 폭행을 해서 아내를 살해하게 됐다는 건데 아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아내를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네. 수 없는 일이고요. 경찰은 남편이 차량 트렁크에 은닉했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유기하려 시도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있고 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도요, 장유미 변호사님, 애초에 이 사건을 푸는 실마리가 됐던, 왜냐하면 사실상 이 여성은 숨진 지 석 달도 더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사건을 푸는 실마리, 단초가 됐던 건 이 숨진 이 피해 여성의 지인이 연락이 안 돼요 라고 여기서 그쳤으면 아마 이 사건 미궁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네요. 경찰님, 경찰관 여러분 좀 찾아주세요. 이 신고가 정말 중요했어요. 완전히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아마 인적 교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함구하고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수사도 사실상 방해를 하고. 그렇다면 이 지인의 어떤 신고가 없었다면 사실상 이 범행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네. 드러나더라도 굉장히 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증거가 그러면 많이 소실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그나마 이 지인의 이 신고가 있었던 것이 이 용의자가 피해자로 이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 남편의 이 악마 같은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천만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군데군데 미스터리한 부분, 즉 캐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보세요. 이 과정에서 물론 경찰이 꼼꼼히 들여다보겠지만 혹시 조력자, 즉 공범은 없는지 이 과정에서. 그리고 보세요. 지금 범행 수법이 완전히 너무 경악스러워요. 그리고 잘 이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수법이 너무 앙울한 게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자신의 차에 트렁크 태우고 온 천지를 돌아다녀서 뭔가 이 나쁜 이 경악스러운 남편 어떤 형량이 내릴 거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악의적인 범행이라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살인 사건은 양형 기준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비난 동기 살인이 있고 보통 동기 그리고 참작 동기라고 하는데요. 참작 동기라는 건 이 가해자가 피해자성도 갖고 있는 이를테면 뭐 가정폭력에 대단히 오래 노출된 피해 여성이 뭐 살해에 이르게 된 경우랄지 남편에 대해서요. 뭐 네. 이런 경우가 참작이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인 경우죠. 본인이 평소에도 이 가정폭력의 가해자로서 그러니까 한번 신고가 들어갔는데 여성이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이게 진심에 기해서 한 건지 아니면 압박이나 또 외압은 없었는지와 관련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여러 사실관계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면 이건 비난 동기, 대단히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참작을 할 때도 양형에 있어서 가중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로 법적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 제목의 현실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몹쓸 인간에게 법이 무자비,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주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연일 금값이 오르니까 여러분들 그러시죠? 나 금 좀 사둘 걸. 그런데 금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이것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바로 간큰 금도둑입니다. 어머나. 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한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어허. 네, 강원도 이 춘천시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한 60대가 침입을 합니다. 자, 침입을 하고 보니까는 방 안에 있는 항아리가 눈에 띈 거죠. 방 안에 항아리가 있다. 무언가 좀 궁금해졌나 봅니다.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자그마치 310돈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있었다. 아니. 집에 31돈이 있어도 진짜 놀랄 노짜인데 310돈의 금이 있었다는 거 진짜로? 네, 310돈이면 지금은 더 올랐는데 당시 시세로는요. 시가 약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어머나. 이 도둑 모조리 이 310돈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아니, 장유미 변호사님, 보통 이제 금 돌반지로 금 한 돈 주잖아요. 그러면 310돈이라면 쉽게 말하면
금반지 한 돌짜리 310개 있었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엄청난 양의 금이고요. 요즘은 금값이 정말 치솟았기 때문에 이 환가를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 부분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요즘은 절도범이 안 잡히는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요. 드뭅니다. CCTV나 이런 행적 같은 것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 등이 완전히 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이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요. 덜미를 잡혔는데요. 네. 잡고 봤더니 이 60대였고 당연하지만 재판에 60대였어요? 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순금 310돈을 훔쳤는데 1심 재판부는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일반 절도는 6년 이하 아니면 이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야간 주거 침입이란 건 일반 절도보다 훨씬 이 비판받을 지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피해자로서는 더 놀라게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로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1심 재판부가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간 절도기 때문에 시간의 특수성상 만약에 집주인분과 맞닥뜨렸을 때 처음에는 절도를 할 생각으로 들어갔지만 맞닥뜨리면 혹시라도 강도라는 더 흉악한 사건 범인으로 돌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시청자분들 그런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장윤 변호사님. 아니 그런 뭔가 더 이 경악스러운 이 짓을 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절도범인데 왜 징역 1년만 선고한 거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네, 일단은요. 이 피해 금액이 피해 회복이 됐는지 여부가 양형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런데 이 돈이 아마 다 탕진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하. 그래서 이 피해자분한테 고스란히 다시 돌아갔다는 점이 제1의 사유로 좀 참작이 됐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도 양형에 참작은 했습니다. 다만 이 남성 자꾸 봤더니 동종 전과, 그러니까 절도 전과가 상당히 많았고요. 실제로 이 범행을 하게 된 이 기간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봐봐요. 재벌은 난 못 줘요 진짜. 그러면 네. 집행유예와 관련해서는 이 다시 종전의 형도 살아나게 되고 이 실형까지 선고하게 된 그 경위에는 이런 사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누범 다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글쎄요. 악어의 눈물을 흘린다고 이 사람의 죄를 봐줘야 될까요? 그리고 진짜 교화의 가능성이나 있을까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철통 보안에 신경을 쓰는 일이 생겼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전남 한평군입니다. 이곳의 명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황금 박쥐상이거든요. 오호. 근데 그 지역의 명물이면 함부로 누가 손을 대겠어 싶은데 아닙니다. 2019년에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본 적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3인조 절도범이 붙잡힌 적이 있는데 셔터를 뚫고 들어가려다가 경보가 울리자 달아났는데 결국 검거가 됐지만 아 맞아 기억나요. 맞아 네. 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네. 황금 박쥐상이 봄, 가을 축제 시즌에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금값이 치솟으면서 다들 이 박쥐상을 보고 싶어 했죠. 네. 그래서 지난해 4월부터는 365일 볼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현재는 3cm 두께의 강화 요리 속에서 적외선, 동작 감지 장치까지 설치가 돼 있고요. 24시간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구비 중인데 연간 보험료만 무려 2,100만 원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어머나 입이 똑 벌어지는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혹시 네. 시청자분들 중에 네. 설마 저거 금도금이겠지 무슨 순금이야 왜 저렇게 철통 보안해 너무 돈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러실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162kg 순금이 들어가요. 어머 진짜예요? 네. 어머 은도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281kg이 들어가 있고요. 우와. 그러니까 엄청난 분량의 순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네. 전남 한평군에서 멸종한 줄 알았던 황금박쥐가 162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걸 기념해서 지난 2008년에 가로 1.5m, 높이 2.1m 크기의 황금박쥐상을 제작한 건데 아 그래서 금 162kg을 썼군요. 예, 그래서 그렇죠. 딱 맞춘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은도 281kg이 들어갔고요. 네. 당시 금값으로만 얼마가 들어갔냐면 27억 원이 들어갔어요. 어머나. 근데 지금 금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당시에는요 논란이 좀 많았어요. 왜요? 혈세 낭비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즐거운 소리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장윤 여사님 네. 그때는 궁지에 몰렸던 한평군청이 거 봐라 우리가 판단 잘했지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지금 충분히 그래도 되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2005년도에 27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무려 가치가 80억 원대로 뛰어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130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230억을
돌파해서 231억으로 집계가 됐고요. 현재는 더 올라서 261억 어머나, 원대로 어머나. 치솟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처음의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배 가까이 뛴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누리꾼들이 야 한평군 금테크에 제대로 성공했다 금테크. 이런 말을 나오고 있고요. 이게 260억이 넘는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실물을 보고 싶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야, 있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요. 지난 주말만 해도 상당히 좀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황금박지상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평군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한평하면 원래 4월 나비축제가 상당히 유명한데 맞아요. 네. 이 4월 나비축제 때 황금박지를 이용한 빵이나 굿즈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허, 괜히 저 황금박쥐들이 나비한테 시기 질투를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평이 이번에 또 관광도시로 거듭나 보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든 살린다. 아하! 이 회식 분위기, 노래방에서 분위기 살린다 뭐 그런 겁니까 혹시?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요? 지난 9일에 있었던 일인데 오전 0시 40분경에 태국의 네. 돈무안 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네. 출국을 기다리던 이용객들 사이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한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는데 이분이 세상에. 50대 남성이에요. 어머머머. 근데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고 의식도 호흡도 맥박도 모두 불안전한 위급 상태였습니다. 어허. 구급대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고 네. 다들 쓰러진 남성을 보면 어쩔지 몰라서 발만 둥둥 구르고 있을 때 네. 그런데 이때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하, 현장을 지나가던 두 남성은 비행기를 놓친 남성이었을까요? 왜 저기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 게이트 50여 미터 남겨놓고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쳐다봤더니 그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웬 성인 남자 다리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게 발견이 돼서 이제 바로 뛰어가가지고 봤더니 심정지 상태였고요. 평상시에 고혈압 있었고 쓰러지기 전에 맥주를 3캔 정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흉부압박하면서 좀 안 되는 영어로 AED 가져다 달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그러고 이제 한 1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누군가가 AED를 들고 오셨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같더라고요. 그 AED 들고 오신 분이 누구신지 물어봤더니 그 용인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하셨었고요. 아니 이런 대박 사건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안진용 기자님 저곳이 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너 어떻게 기다렸던 듯이 한국인 의사분과 한국인 소방관분이 쫙 거기 나서 심폐소생술한 거예요? 일단 두 분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저 의사 같은 경우는 해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소방관 역시 지인들과 휴가를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와. 일단 이 소방관이 현장에 갔을 때 저 전문의가 먼저 응급처치 취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갖다 달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AED 일반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소방관은 바로 알고 주변에서 찾아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러진 남성은 자발 호흡과 맥박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 이게 우연히 거듭된 것 같죠. 여기다가 한 가지 사안이 더 있습니다. 이 최일국 전문의 같은 경우는 팀원이 여권을 잃어버려서 찾다가 탑승 수속이 늦어졌다는 어머나, 거죠.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을 발견하고 구할 수 있었는데 그야말로 우연히 거듭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기적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의사 선생님은 선교 활동하고 돌아오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을 진짜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진짜 얘기도 들어보시고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는데 제가 업무 임무가 이런 것도 포함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결과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도 드물 거고 외국 공항에서 그런 환자를 만난다는 것도 드물고 그 현장에 119 구급대원이 함께 해준다는 것도 드물고 굉장히 드문 상황들이 하나하나 합쳐지면서 다행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슈퍼맨 같은 활약을 해주셔서 이 두 분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바로 천안 충무병원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일국 선생님 그리고 용인소방서 이동 119 안전센터의 은성용 소방교님 정말 두 분이 한국인의 자긍심을 만방에 떨치셨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채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수연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 나도 좀 뭔가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고 하고 싶은 노래들이 많으니까 사르비아 미야 100년도 힘든 것을 천년을 살 것처럼 언제나 내 꿈엔 비가 내려 1, 2, 3, 4 우리 아들 노래는 따라 부를 수가 없다. 제가 이걸 도전을 안 해보면 조금 더 나이가 더 들면 후회를 할 수도 있어서. 비공인 출신이잖아. 신승태가 어떻게 노래하는 사람이다. 신승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란 어떤 거다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돌아오네. 우리 엄마 상여 나갈 때 동네 사람들 내게 했던 말, 야 이놈아, 야 이 자식아, 이제 그만 울거라. 본인의 색깔을 갖는다라는 게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신 사랑하니까. 자, MBN 개국 30주년 기념 특별 예능 현역가왕 2.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탑 10 분 중에 나머지 5분을 모시려고 했지만 김준수 씨가 개인 사정으로 아쉽게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4분을 모셨습니다. 그 4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왼쪽부터 환희님, 신윤님, 강문경님, 신승태님 너무 멋집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빛이 나요. 스튜디오가 빛이 나. 이 조명 때문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앉아 계셔도 네분 앉아 계셔도 빛이 납니다. 그냥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냥 오징어가 되는 느낌이어서 조금 불쾌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4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 또 김준수님 안 계셔서 조금 아쉽지만 4분과 함께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분은 혹시 수많은 뭐 무대, 뭐 수천 명을 앞에 둔 그런 무대는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시사 프로그램, 뉴스 프로그램 나들이는 처음이시죠? 어떻습니까? 네, 저희 조금 어색하시죠? 네. 약간 경직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뭔가 경직됨, 어색함 이런 걸 좀 깨보고자 오늘도 나만의 어떤 어필 그리고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그 자기소개를 좀 어색함,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하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희님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네.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 네. 네. 자기소개하기. 저는 이제 뭐 팬분들이나 뭐 새로 생겨난 그런 수식어가 이제 뭐 소울 트롯이라는 이 수식어가 생겨나서 네. 소울 트롯을 하고 있는 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울 트롯 멋진데요. 네네. 신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째 트롯 프린스로 활동하고 있는 와우. 신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일단 좀 약간 자뻑 들어갔어요. 자뻑 들어갔어요. 네네. 강문경님, 네네. 네. 뽕신 강무경입니다. 오, 네네네. 뽕신. 강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네. 신승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별명이 있는데 요즘에 트롯 광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승태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어제부터 막 이제 현역가왕분들 나오신다니까
유튜브 창이 난리고 또 저희 그 뉴스파이터 카톡 창이 난리가 났어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현역강 탑10 분들이 뉴스파이터에 나온다고 진짜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저희가 어제 쫙 보여드리니까 정말 놀라워서 뭘로 막 지가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 시청자 지금 채널 고정하는 소리 들리고 지금 유튜브 창에 실시간으로 막 댓글 남기고 있어요.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분들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희님. 예. 야, 아까 좀 살짝 나왔지만 앳된 모습 얘네 나왔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트로트 경력으로는 네. 빵년차. 예, 제가 아직- 그 빵년차 경력 보고 숫자가 앞에 이자 빠진 줄 알았는데 진짜 빵년차. 네, 맞습니다. 제일 막둥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 활동을 오래 했지만 네. 트로트에는 아직 6개월도 안 된 굉장한 신인. 네. 예. 신빙 중에 신빙.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진짜?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항상 오래 이제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는 저희 이 가수분들을 제가 이제 매 회마다 노래하시는 걸 보거든요. 뭔가 굉장히 되게 저도 감동을 받을 때가 많고요. 같은 가수지만 진짜로 거짓말로. 네. 저는 정말 공연 보는 느낌으로 첫 회부터 그 한 가수 한 가수마다 되게 집중하고 보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또 배울 것도 많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진심이 느껴져요. 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트로트 경연 무대에 서게 된 계기가 어머님 때문이었다는데 그거 맞나요? 네, 활동을 좀 오래 하긴 했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 노래는 따라 볼 수 있는 노래가 하나도 없어라는 말씀을 항상 좀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지나가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네. 어머님 미인분이시네요, 진짜. 어머 대박 사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그런 고민 끝에 이제 어머니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로 그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자, 신유님은 사실상 이 현역 18년 차면 이룰 거 다 이뤄보고 경험해볼 거 다 경험해봤는데 주위 분들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누릴 거 다 누렸을 텐데 왜 현역 가왕 2에 도전한 거야? 다른 후배분들한테 기회 좀 주지. 욕심쟁이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할 게 많고 여러분들께 보여줄 것도 많고 저는 이제 제 노래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욕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욕심을 부려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직 뭔가 죄송합니다. 보여드릴 게 너무 저는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그 경연 무대마다 뭔가 이 카멜레온 느낌을 좀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내친 김에 이 질문도 드려볼게요. 사실 신유 씨 하면 이 경연 무대에 이른바 채점하시는 마스터석에 앉아 계신 건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도. 근데 마스터석에 계셔서 경연자분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과 이제는 경연자 본인이 돼서 마스터석을 바라보는 심경 완전 다른가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 마스터에 계시는 분들도 참 어깨가 무겁고 되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칭찬을 한다라는 그 자리가 사실 엄청 무거운 그런 자리인데 제가 또 무대에 또 내려가서 있다 보니까 또 그 자리는 더 어렵고 더 무겁고 더 힘든 자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심사위원으로 있을 때는 너무나 그 심사위원분들이 뭘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알고 있으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표현을 하기가. 그 심정이 좀 이해가 되네, 설명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환희님과 신유님을 뵐 때는 눈빛이 좀 순둥순둥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아이 컨택을 했는데 왠지 저쪽 눈을 쳐다보려니까 후덜덜 막 벌써 후덜덜 막 느낌이 나요. 눈빛이 강문경님 제가 무대에 볼 때마다 완전히 그 뭘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말 예리한 눈빛 약간 정말 죄송해요 살벌한 눈빛으로 느껴져요 어떨 때는. 네. 혹시 그 연출하신 거예요 눈빛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 연출은 아니고요.
노래 하다 보니까 좀 집중하다 보면 사실 이제 긴장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긴장이 될 때 자칫 잘못하면 가사를 또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집중하려다 보니까 그런 표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가수 선후배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제가 좀 그런 걸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체면 과정에서 네네. 나오는 어떤 특유의 네네. 어떤 눈빛이다.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눈빛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무대를 틈틈이 보면, 공연 때 보면, 그 경연 때 보면, 세밀하게 제스처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뭐랄까, 손동작 이렇게 또는 흔들거림, 손동작, 눈빛, 다 연구하셨나요? 세밀한 동작이 많더라고요. 그 또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노래하다 보니까 그냥 즐기는 것뿐인데 그 연습한다고 사실 그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허. 네, 저 사실 그냥 기억은 몸에 익숙한 예, 게 나오는 거군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무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아하. 어떻게 했는지 뭐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해놓고 보면 이렇게 사실 제가 모니터를 잘 안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어색해서. 자신감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보고 나면 좀 어머 내가 저렇게 했나? 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쩔 때는 좀 잘했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좀 오버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신에게 좀 엄격한 편이시네요. 좀 네. 어색할 때도 많습니다. 아하, 네. 어쨌든 늘 멋진 무대 또 역시 팬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눈빛 하면 또 신승태님도 제가 후덜덜하고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눈빛 하면 신승태님도 아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와 트롯 여기 보니까 트롯 광인이란 표현까지 나와요. 맞아요. 솔직히 기분이 어떠세요? 트롯 광인. 트롯 광인은 뭐 사실 붙여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현역강 하면서 붙여주셨는데 별명을 저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오, 네. 빛날 광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근데 알고 다른 보니까- 광자 말고. 네. 근데 미칠 광자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이 빛날 광자는 다들 이제 탐을 내실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네. 미칠 광자는 탐을 안 내겠다. 나 혼자만 할 수 있겠다. 오. 좋습니다. 저 네. 혼자만의 별명인 것 같아요. 뭔가 진짜 새로운 해석, 진짜 자기만의 해석으로 정말 승화시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어떤 예명, 그 애칭 나온 김에 저희 제작진이 신승태님에게 붙은 이른바 별명을 다 모조리 모아봤더라고요. 제가 네. 불러드릴게요. 네. 국악계 BTS. 솔직히 이거 자뻑으로 붙이신 거예요? 아니면 남이 붙여준 거예요, 진짜? 아니 그 제가 이제 네. 그 미국의 공영방송에 네. 그 NPR이라는 곳에 네네, 제가 있죠. 이제 싱싱이라는 팀을 할 때 어허. 밴드를 할 때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 저희가 먼저 갔다 왔고 그 뒤에 3년 뒤에 이제 그 BTS가 또 거기 떴어요? 출연을 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다 BTS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자, 그 이해됐어요. 그러면 조선의 아이돌과 같은 맥락일 것 같고, 네. 트로트 야생마,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이해된다 쳐요. 설명도 들었으니까. 근데 옥수수란 별명은 왜 붙은 겁니까, 옥수수? 아니 근데 그 제가 이제 첫 1라운드 때 네. 이 현역강 1라운드 때 옥수수밭에 당신을 묻고라는 곡을 선곡을 해서 불렀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이 신승태라는 것보다 뭔가 옥수수 그 노래가 더 각인이 되셔서 옥수수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이런 노래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분위기 있고 약간 네. 그 무거운 노래를 하면은 찰옥수수라고 하시고 오호. 또 약간 달달한 노래 하면 초당옥수수라고 어머나. 하시고 예, 너무 좋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옥수수. 그러네요. 예. 저는 옥수수 별명 두고 하모니카 잘 보시나 진짜 너무 순진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인데 역시 그런 또 의미가 담겼군요. 네. 자, 모처럼 이렇게 네 분이 나와 주셨기에 지금은 이제 맛보기로 얘기를 풀어본 거고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네 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왠지 이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이님은 뭐 R&B 보이로는 뭐 보이란 말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R&B 보이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그다가 26년 차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내용 비보이 출신이기도 했다는데 그 맞아요? 그러니까 가수를 하기 전에는 비보이를 좀 했었어요. 원래 어머나. 하면서 이제 노래도 좋아해서 노래도 네. 같이 부르고 있는 와중에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그렇게 됐어요. 야. 그러면 그 경연 때 보였던 댄스가 저는 그냥
막 격하게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댄스인 줄 알았는데 이미 몸에 그냥 댄스가 몸에 배어 있군요. 네, 배어 있다고는 뭐 보다 연습을 좀 했습니다. 와, 예. 뭐 이렇게 댄서 분들하고도 이렇게 좀 춤을 아예 못 추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이렇게 남겨주시더라고요. 알아서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무대들이 나오지 않았나. 세상에 또 겸손하게 또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런데 아마 환희님 볼 때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 자신의 창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오오 한 소 10마리 몰고 간 그 창법 오오 하다가 그 R&B 창법을 떼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어려웠고요. 사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경연을 하면서 R&B를 굉장히 많이 내려놓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이미지가 너무 심하게 각인돼 있다 보니까 또 R&B 하고 있네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선입견으로 그죠? 예. 근데 아마 제가 R&B를 한다면 노래가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계속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제 신유님이 볼 때는 네. 사실 이제 그 이른바 트로트 짬밥으로는 진짜 대선배시니까. 그럼요, 예. 근데 신유님이 볼 때는 진짜 환희님이 첫 무대에 비교하면 지금 많이 글쎄요 그 R&B 때가 많이 빠졌나요? 어떤가요? 뭔가 이렇게 우리 환희 선배님 보면 매 라운드마다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예, 그래서 점점 뭔가 트로트의 그 깊은 그 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매 무대마다 정말 저희 똑같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예, 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갑자기 칭찬을 앞으로가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저는 이제 저도 경연 볼 때마다 대선배시면서도 대선배 티를 안 내시는 겸양의 덕도 아마 갖추신 거 아닌가 환희님이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이 감동받았고요. 강문경님 얘기는요. 네. 앞서 이제 뭐 눈빛 얘기했지만 그 이제 눈빛뿐만 아니라 뭔가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모습 이제 그 본방 보면 나오잖아요. 네. 뭔가 자기 참여도 많이 막 거시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각오로 막 임하시는 거예요? 되게 시청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몸을 좀 많이 푸는 편이고요. 못 푸는 것보다 앉아있는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이렇게 길지 몰랐거든요. 네. 경연 프로 하면서요.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좀 많이 푸는데 그게 좀 요번에 결승하기 전에 1라운드 때 그런 모습이 잡혔는데 그게 제 루틴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가 봐요. 이 가수분들한테는 공연 이 무대 전에 뭔가 자신의만의 루틴 그 해왔던 습관들을 쭉 이어간다는 게. 네, 경직되어 있는 걸 조금 이완시키려고 저는 나름 이렇게 그 루틴을 하는 건데요. 그걸 좀 웃기게 좀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사실 이 강문경 씨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 지금도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나훈아 씨의 망모란 곡이었나?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 노래 아마 저도 그거 보면서 그냥 저 웬만하면 안 울려고 하는데 그냥 어느새 막 흥건하게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때 서른도 씨도 눈물 흘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와, 그때 어떠셨어요, 진짜? 그 마스터석하고 제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공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걸 그때 당시 때는 보지는 못했는데. 저 장면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눈물 이렇게 닦으시는 모습. 다 오셨어요, 지금 보세요. 아이고. 그때 봤는데 비로소 그때 제가 좀 힘이 좀 이렇게 이완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경직돼 있는 게. 그리고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근데 저 꽃신도 할머니 네. 생각이었죠. 할머님은 어떤 그래서 존재셨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69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나. 일찍 백혈병으로 혈액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가사 내용에 초등학교 3학년 때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딱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할 때 항상 할머니를 생각하고 노래를 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더 깊이 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현재 살아계시고 네. 할머님에 대한 그 애틋함이 저한테 좀 아직까지도 큰 것 같습니다.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감정이 오롯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아마 눈물을 훔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신승태님은 글쎄요. 경연을 거듭할수록 정말로 팔색조의 매력을 막 발산한다 해도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평가들이. 근데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니 못하시는 게 뭐예요? 꽹가리까지 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 꽹가리를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이 국악을 전공했는데 소리를 전공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소리 전공이 아니고 저는 원래 국악 타악기 전공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꽹가리 무대를 그 네 박자라는 곡을 부르면서 그 준결승 2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막장전이라는 그렇죠. 주제로 예. 했는데 아 정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무대에서 제일 자신 있고 내가 자유로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꽹가리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꽹가리를 선택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꽹과리를 선보인 노래가 글쎄요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고인이 되신 송대관 선생님의 네 박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던 네 박자라고 전혀 느끼지 않게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재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이 무대가 송대관 선생님의 발인 뒤에 한 나흘 뒤인가 공개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아셨겠지만 뭔가 마음도 뭐 복잡하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곡을 찾아볼 때 네. 무슨 노래를 할까 생각했을 때 꽹가리를 먼저 선택하고 곡을 찾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요를 제가 조금 했는데 이 민요라는 게 민중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민중의 노래를 대변할 수 있는 우리 트로트 곡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사실 이 네 박자라는 노래가 IMF 당시에 나와가지고 많은 분 우리 이제 맞아요. 이 힘든 우리 서민들을 많이 위로해주고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노래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저조차도 뭔가 쿵짝쿵짝 재밌는 노래라고만 생각했지 이 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선곡을 하고 가사를 들여다보면서 이 안에 정말 갖고 있는 뭔가 이 풍자라든지 어떤 해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악과 뭔가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네 박자 노래 선택해서 이제 불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송대관 선배님의 소식을 듣고 다녀왔습니다. 그 빈소에. 왜냐면 제가 세상에. 사실은 송대관 선배님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녀오고 그래서 이 무대가 나가고 나서 이게 어떻게 나갈지 좀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알고 한 게 아니고 네. 모르고 약간 신나게 재미있게 뭔가 표현을 했는데 괜찮을까 그런 걱정은 조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러니까요. 완전히 훌륭한 무대여서 진짜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을 것 같은데 트롯 프린스 신유님은 사실 18년차 현역 18년차라는 그 타이틀을 앞에 붙는 게 자랑일 수도 있지만 뭔가 나를 으쓱대게 만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현역강에 나왔을 때는 저는 어찌됐든 잘해야 본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또 봐주실 거고. 그래서 참 어깨가 무겁고 좀 힘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우리 현역들과 함께 연습하고 노래하고 배우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 현역강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좀 배우고 있어요. 제가 좀 연차는 오래됐지만 그동안 참 못 배웠던 것들을 이 현역강을 통해서 또 다른 배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한테는 큰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프로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저희도 아마 감사하게 그 무대를 보는 것 같아요. 환희님은 사실 이제 환희 하면 또 따라붙는 그 표현이 Fly to the Sky 또 이 표현도 따라붙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팬층이 혹시 지금 트로트를 하고 있는 환희님한테 그대로 다 옮겨왔나요? 나는 트로트하는 환희는 싫어 뭐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나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걸 해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원래 하던 장르를 또 계속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이게 조금 나뉘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다 보니까 계속 잘 되니까 어쨌든 뭐 잘 끝까지 이렇게 좋은 이런 성적을 거두니까 이제는 좀 이렇게 뒤 가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어른 팬 어머님들도 다시 새로 유입이 많이 돼서 굉장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승태님은 앞서 이제 물론 국악 타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소리를 전공한 것으로 글쎄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창법일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소리를 했었습니다. 아.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 그때부터 이제 소리의 매력을 느껴서 경기 소리, 네. 경기 소리를 좀 배워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소리를 했었어가지고. 그러면 죄송해요. 국악의 창법하고 트로트 창법은 다르다? 아니면 그 근본은 같다? 뭐 혹시 그런 거에 뭘까요? 창법이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어쨌든 이제 뭔가 거기서 이제 쓰는 기술들이 조금 그래요? 다르죠. 근데 더 어려운 게 이제 비슷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예. 아예 다르면은 뭔가 이렇게 아예 다른 걸로 공부를 할 텐데 어허. 비슷하면서 뭔가 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소리하면 나도 창법하면 뒤지지 않는다. 아마 강문경 씨도 뒤지지 않을 거예요. 판소리 무려 17년 동안 하셨다는 말이 있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 맞습니다. 그게 혹시 지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큰 자산은 되는데 사실 완벽하게 퍼센티지로 나누면 그 큰 퍼센티지는 이렇게 그 되지는 않는 것 같고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그 트로트 창법이라고 하죠. 발음이나 노래를 할 때 좀 창법 바꿀 때까지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세상에. 근데 좀 쉽게 생각하고 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네. 근데 참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이 발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발성인 것 같고요. 네. 일단 발음 고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렸고요. 그 발음이 고쳐져야 그 다음 발성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발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미 내공은 다 쌓인 분들 때도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현역가왕 결승 1차전 무대 1위 탈환전인데 신곡 미션이었어요. 그걸 안 볼 수가 없겠죠.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삼바 내일 밤도 삼바 삼바 춤을 함께 추어요 밤새도록 삼바 모두 같이 삼바 그대여 삼바 춤을 추어요 돌면 살고 서면 끝나는 팽이 같은 나의 인생아 돌아라 돌아라 인생이라는 세상의 운동장에서 저 무대 보고 시청자분들이 거의 지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강릉. 대체 끊어주셔야지. 아니에요. 농담이었습니다. 네. 와, 근데 아까 신유 씨의 무대 보고 삼바 댄스 많은 분들이 긍정적 의미의 경악을 했을 거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어 그랬을 겁니다. 네. 네, 항상 제가 이제 불러오던 스타일을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곡 미션에서는 좀 뭔가 다른 그런 면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네. 저도 제가 잘하는 거에 위주로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삼바 곡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삼바 곡을 연습을 하면서 너무나 재밌고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강문경 님이 아까 무대에 보니까 제목이 팽인데 그 곡으로 1위 탈환곡 경쟁에서 마지막까지 이 애녹 씨와 경쟁인데 그때 신동엽 씨가 애간장 녹이기에 7점 차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자 7점 차로 내가 이긴다고 생각했다 아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표정이 이긴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네.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팽이란 노래를 부르실 때 어떠셨어요? 굉장히 그 마지막에 아까 나왔지만 정말로 열창하시는 물론 모든 무대 그랬지만
열창하셨어요, 진짜. 저 사실 저 무대에서 노래를 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전전날까지 새벽 4시까지 와, 세상에. 정말 안 쉬고 연습하고 하루 한 이틀 정도만 목을 쓰지 않고 계속 연습하고 가사 옮겨 적으면서 다시 뭐 이걸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녹음실까지 제 사비 들여서까지 녹음실 뭐 한 200만 원 들여서까지도 어머나. 그렇게 연습하고 했었습니다. 나중에 그 영수증 처리하실 거죠? 아니, 제 사비라서요. 왜냐면 자꾸 연습을 제 목소리를 들어야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세상에. 이거는 청부를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네네. 경제에 오르신 분들도 이렇게 계속 연마하네요. 자, 다른 두 분의, 나머지 두 분의 그 신곡 미션 무대도 안 볼 수가 없겠죠. 같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한텐 이 여자가 바로 내 여자였지. 무너지듯 내 가슴에 와락 안기는 여자. 미안하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다시 슬픈 과거를 찾아오지마. 울티마 루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랑의 증거 잡히는 대로 내 여자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증거를 보여주세요. 야, 너무 잘해. 증거를 보여주세요. 환희 씨의 첫 트로트 무대 제목이 울티마 노체. 예. 저는 울지마 그 울지마 울자인 줄 알았어요. 아, 네. 근데 울티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이 마지막 밤이라는 뜻이라고. 아, 마지막. 예.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또 결승이고 네. 마지막 밤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예. 스페인어로. 그럼 이것도 나중에 네. 그 지금 음원에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습니다. 와, 예. 나중에 경연도 할 때도 이게 포함되는 거죠, 이 곡이? 예, 뭐 제가 뭐 공연을 하거나 공연 뭐 할 때 전국 이제 공연 할 때. 예, 아. 제 곡이기 때문에 야,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야, 예.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네. 네. 앞서 신승태 그 익살스러운 표현 돋보기로 그 일단 치아가 저기 가지런한 거 다 나왔어요. 아주 네. 돋보기 때문에 덕분에 어떤 증거를 찾고 계시고 뉴스파이도 막 증거 찾고 있는데 지금. 네. 네, 다른 증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제가 이 증거라는 제목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네.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뉴스파이터를 생각했을 거예요. 이 뉴스파이터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노래를 그러니까요.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네. 재미있고 익살스럽고 그래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 사랑의 증거를 찾는 내용입니다. 예, 다른 증거 아니고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 자, 팬들의 사랑의 증거를 열심히 찾고 계신 또 신승태님의 신곡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죠. 따끈따끈하게 시청자분들의 지금 질문이 막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 대박사건 먼저 강문경 씨한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무대, 이거 진짜 궁금해서 무대 위에 손짓 하나하나 다 연습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그런데 즉흥적으로, 네. 네, 진짜 즉흥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저는 타깃을 찍습니다. 어? 예를 들어 린 선배님이나 네. 옆에 뭐 다른 마스터 선배님을 좀 빌리는 거죠. 타겟을 빌려서. 시선 고정해놓고, 와. 예, 빌려서 린 선배님한테 도와주세요 이런 무언의 압박을 막 하는 거예요. 어머나. 제가 이렇게 제스처를 해도 야.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린 선배님 그 화면상 린 선배님 뒤에 박현빈 선배님이 맞아요.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박현빈 선배님한테 삿대질한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안 좋게 약간 그렇게 보는 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를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그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좋으니까 그래서 린 선배님한테 좀 도와주세요 해서 이렇게 손짓을 한 건데 린 선배님이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 네. 자, 신승태님께 도착한 질문입니다.
집에서도 혼자 춤을 자주 추나요? 네, 자주 춥니다. 아, 그러면 어떤 음악을 틀어놓고 진짜 다양한 장르별로 춤 추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 음악은 뭐 제가 부르면서 추는 거죠. 오. 근데 아니 근데 뭐 이렇게 구색을 맞춰 그런 춤이 아니고 네. 정말 막 춤. 그냥 예, 막 흔드는 거죠. 띠리리리리. 네, 이렇게. 네. 어쨌든 그게 이제 평소 해놔야지 경연 무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예, 그래서 그 경연 무대에서 보시면은 제가 뭔가 딱딱 틀에 맞춰서 막 군무 이런 거는 잘 그렇죠, 못해요. 그렇죠. 아. 제 약간 느낌대로 그렇죠. 막 예.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흐느적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네. 아, 자연스러움이었군요. 자, 환희님한테는 이런 질문이 네. 도착했습니다. 진짜 앞으로 R&B는 안 하는 건가요? 또 연기는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 네. 아니 R&B를 그 버리고 제가 이 트로트라는 장르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뭔가 저하고 제 또래 R&B를 하시는 가수분들은 R&B는 저하고 비슷하게 하시지만 이 대단한 트로트라는 장르를 할 줄 모르잖아요. 전 그 특기 하나를 제가 배우고 또 장착시키기 위해 여기를 왔지 R&B도 할 것이고 아하. 트로트도 할 것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은 청년입니다. 진짜 욕심쟁이에요. 지금 연기는요? 그 왜냐면 질문하신 분은 답을 다 해드려야 되니까 연기는요? 아, 연기는 예전에 했었는데 네. 연기까지 할 지금 머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일단은 트로트도 얼굴 좀 대신잖아요. 공부가- 네. 아, 이거 뭐 얼굴은 뭐. 네. 오케이. 본인 얼굴 대신 인정.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신유 씨한테 이런 질문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댄스 트롯을 계속 보여주는 건가요? 하는데 아마 그 골반 트롯, 이 골반 댄스 이걸 지금 계속 뇌일이 남아 계신가 봐요. 지금 골반 댄스. 네. 요즘에 이 현역강을 통해서 골반을 너무 흔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안 흔들면 뭔가 좀 허전한 그런 좀 오.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앞으로는 좀 다양하게 좀 곡 선정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아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그 모습 계속 보시길 또 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제 탑 10에서 탑 7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관문 결승 2차전이 남아있어 긴장감이 100배, 1000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시청자분들께 다부진 각오 한마디씩 네 분께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희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말 운 좋게 이렇게 온 것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참 되게 욕심이 나긴 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그리고 타 장르에 지금 저희가 좀 국악도 있고 뭐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R&B나 이런 발라드 쪽에서 왔는데 네. 너무 그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그 안 좋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더욱더 트로트를 빛낼 수 있는 한 가수로서 한국의 가수로서 더 열심히 마지막 결승을 알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유님 잠시만 짧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네네. 이 현역강을 통해서 저는 새로운 또 가수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그런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문경님의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이렇게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 말고 다른 가수분들이 노래를 할 때도 함께 박수 좀 많이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신승태님의 각오 들어볼까요? 네네. 마지막 대결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노래가 남아 있는 거니까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 노래 잘 부르고 꼭 탑7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탑7에 들어가야 된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멋졌습니다. 유머롭게. 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